6째 날, 완전학습의 이해. 학교에서 묵찌빠 잘하는 기술을 배워온 재능이가 가족들을 상대로 묵찌빠 게임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묵찌빠 잘하는 법 1. 입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상대방의 손을 바라보다가 자기 주문과 일치하는 것을 내면 바로 이기는 것을 내면 됩니다. 이때 슬기가 재능이에게 도전을 외칩니다. 도전! 묵찌빠 잘하는 법. 2. 상대방의 손에 집중하면서 묵이면 빠, 찌면 묵, 빠면 찌를 내고 상대방이 주문을 외우기 전에 번개같이 이기는 것으로 바꾸면서 되받아치기 공격을 합니다. 묵찌빠 같은 간단한 게임에도 비법이 있고 비법만 알면 초등학생이 어른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공부에도 이런 비법이 있다면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넌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니? 공부? 그게 글쎄... 그럼 먼저 사전에서 공부의 뜻을 찾아볼까? 공부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 하지만 예전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학문과 기술이 달인의 경지에 오르도록 돕는 것을 의미했어. 종합해보면 공부란 머리를 통한 단순한 지식의 습득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몸의 단련을 통해 도달하는 달인의 경지를 의미해. 다빈치, 좀 더 쉽게 공부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수 없어? 쉽게 말하면 공부란 공부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반복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공부는 누가 공부하면서 구분과 반복을 잘해서 이해되고 암기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야. 다시 말하면 공부는 구분과 반복의 연속이며 이해와 암기로 완성되는 것이지. 여기서 구분과 반복, 이해와 암기를 공부의 핵심 키워드라고 해. 다빈치는 학습으로 이루어져. 학은 개념을 배운다는 뜻이고 습은 그것을 반복해서 익힌다는 뜻이야. 학습은 책이나 선생님을 통해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배우고 많은 반복을 거치며 몸에 익히는 건데 결국 학습이란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원리를 배워서 수없는 반복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이며 한마디로 공부의 과정이라 할 수 있어.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야.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이 되듯이 매일 하는 학습이 모여서 공부를 완성하는 거지. 첫 번째 공부의 핵심 키워드는 구분이야.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 구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나눌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공부의 핵심 키워드는 반복이야. 공부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핵심 키워드 중에서도 핵심이지. 반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반복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기 때문이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만 해. 세 번째 공부의 핵심 키워드는 이해야. 이해란 사리를 분별하고 해석해서 안다는 뜻인데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새로운 정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과 연결되었을 때 이해가 되었다고 해. 네 번째 공부의 핵심 키워드는 암기야. 암기란 외워서 잊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정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보지 않고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이 되면 암기가 되었다고 해. 공부의 핵심 키워드인 구분과 반복, 이해와 암기는 공부라는 나무의 씨앗과도 같은 단어들이야.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와 잎이 나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공부의 핵심 키워드들이 공부를 완성하는 거지. 와, 대단하다. 좋아. 나도 이제부터 공부의 핵심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 응아, 공부에도 공식이 있는 거 아니? 뭐? 그럼 그 공식도 외워야 하는 거야? 공부의 공식은 시간 더하기 노력 곱하기 이해 더하기 암기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부의 초점인데, 공부한 만큼 성과를 못 내는 친구들은 공부의 초점이 시간과 노력에 맞춰져 있어. 몇 시간을 했는지, 몇 페이지를 봤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공부한 만큼 성과를 잘 내는 친구들은 이해와 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시 말하면 지금 공부한 내용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 암기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야. 재능아, 이 돋보기로 종이를 태워봐. 이거 왜 잘 안 되지? 아, 팔 아파.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려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해. 너무 멀거나 가까우면 종이는 타지 않고 팔만 아프지.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 쪽에 맞춰져 있던 공부 초점을 이해와 암기 쪽으로 살짝 옮기기만 해도 지금하고 똑같이 공부하면서도 2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내용이 머리로 이동해서 남는 게 있어야 해. 다시 말하면 이해와 암기된 것이 많아야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 공식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맞아. 스포츠에도 룰이 있듯이 공부에도 룰이 있고 이 룰을 학습법이라고 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바로 공부의 룰이야. 공부의 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완전학습이야. 완전학습? 그게 뭔데? 완전학습이란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의 학습을 말하는 건데 완벽한 이해와 암기로 완성되는 거야. 완벽 이해는 주로 복습을 할 때 적용되고 완벽 암기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중요해. 복습할 때 완벽 이해가 되려면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가 될 때까지 5번 이상 반복하면 되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완벽 암기가 되려면 암기한 것과 암기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암기하지 못한 것을 암기가 될 때까지 5번 이상 반복하면 돼. 간단하지? 완벽 이해의 기준은 말이나 글로 표현, 설명이 가능한가이고 완벽 암기의 기준은 2초 이내에 말이나 글로 표현, 설명이 가능한가야. 와, 장난 아닌데? 복습이나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과목별, 단원별로 자기 수준을 알아야 해. 자신이 몇 번을 반복하면 말이나 글로 표현, 설명이 가능하고 문제를 보자마자 2초 이내에 정답을 떠올릴 수 있는지 정확한 반복 횟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왜 중요해? 왜냐하면 반복 횟수를 알게 되면 공부를 할 때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고 정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목표 달성의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여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지. 좋았어. 나 완전학습으로 만점에 도전해볼래. 아자아자, 파이팅! 핵심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볼까? 학습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